안녕하세요. 음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더를 맡은 김정서 역할의 나예진이라고 하고요. 김사월 음악 감독님, 장만민 감독님 모셨습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은빛살구를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여러 차례 관람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오늘은 좀 기본적인 질문보다는요 좀 음악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떨리지만 바로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트랙을 저희가 한 곡씩 들어보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일단 장만민 감독님께서 김사월 음악 감독님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이유와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는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원님 일집 나올 때부터 되게 팬으로서 앨범을 되게 많이 들으면서 20대를 보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은빛살구 시나리오를 쓰고 정서의 그런 감정을 음악 감독님이 전반적으로 2시간 동안 이렇게 잘 해주시길 원했었는데 이제 음악 감독님 앨범 중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근원적인 사랑에 대한 그리움 이런 정서들이 정서가 가족 사진에 모두 먼지를 찍어보는 그런 감정, 그런 주된 감정이랑 맞닿아 또 느껴져가지고 시나리오를 보여드렸고 작업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월 음악 감독님께서는 시나리오를 처음 딱 받아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걸 읽고서 왜 참여하고 싶으셨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보통 영화 음악을 주로 만드는 작업은 안 하거든요. 근데 뭐 들어오면 재밌어 보이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애진 배우님하고 약간의 친분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애진 배우님이 새로운 영화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었고 그런 얘기도 가끔 나누는 중이었죠. 근데 그 시나리오가 저한테 그냥 따로 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전혀 모르시고 그냥 연락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죠. 예, 그래가지고 너무 좀 신기한 우연이어서 그 사실은 그냥 보던 것보다 조금 더 저도 좀 팔이 안으로 굳게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친구 것이라서 하거나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재밌었던 거는 약간 장르물적인 지점이 은빛살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했었던 그래도 조금의 매체 음악들은 거의 다 드라마 그 멜로 씬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했을 때 좀 재미가 있을 것 같다. 네, 장르물 이런 느낌으로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글로만 이렇게 받았을 때랑 막상 또 이렇게 편집본을 받았을 때 인상이 조금 같으셨을지 다르셨는지 어떠셨어요? 약간 죄송합니다. 뭔가 그 때깔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을지 정말 알 수 없겠더라고요. 고향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뱀파이어 씬 같은 경우에 또 화려하게 찍으려면은 정말 영혼이 화려하게 찍을 수 있고 B급으로 찍으려면 정말 B급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을 이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가늠은 못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편집본은 사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막 2시간 넘고 이런 것도 보내주셨었는데 3시간짜리? 네, 3시간짜리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이게 완성됐을 때 느낌은 오히려 개봉하고 나서 이 영화가 이런 컴팩트한 느낌으로 됐구나를 이제야 알게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작업할 땐 그냥 닥친 걸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들어가시기 전에 시나리오만 공유를 받으시고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작업 방향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미리 나누셨어요? 아니면은 그 편집본을 보내면서 그런 걸 나누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음악 감독님이 주인공 정서의 그런 감정을 잘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서 작업하고 싶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정서에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나오는 그런 말들이 정서의 정서를 그런 음악 감독님 느낌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때 여기 음악 넣고 싶다 이런 것들도 정말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서 좋다 그런 거랑 본격적으로 편집본 나오고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음악이 들어갈 부분이 이 부분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을 때 또 음악 감독님도 얘기 주시고 하다가도 또 얘기 추가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약간 사전에 몇 곡이 나오겠다 이런 게 좀 대략 잡히셨던 게 있나요? 보통은 다들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7곡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보통 그 한 두세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진짜로 처음에 미팅했을 때 이런 노래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정말 이상하리만큼 없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고 나면은 어떻게 피드백을 주시겠지 하면서 전 좀 어쨌건 과하게 그리고 잘라버릴 수 있게 심상을 되게 좀 과하게 가져갔는데 그냥 거의 다 오케이를 하셔서 지금 들으시는 형태의 약간 이렇게 기괴한 느낌의 좀 영화음악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 뵀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정서도 지방에서 생활을 했고 미대 입시를 했고 그리고 뭐 올라와서 어떻게 서울에서의 삶 이런 것이 저도 지방에서 살았고 미대 입시를 했고 서울에서의 팍팍한 삶 이런 것이 약간 저 스스로는 묘하게 공감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영화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미팅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좋아하시면서 그냥 막 맘대로 하라고 하셔서 일단 뭐 그렇구나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3월 음악 감독님께서 만들어본 첫 번째 트랙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질문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누구의 피가 진짜 맛있는지가 제목입니다. 누구의 피가 진짜 맛있는지 알려준 선배는 없었다. 좀 끼어들면서 할게요. 이 영화가 이제 뱀파이어 장면이 한 3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의 전반적인 테마를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초반에 생각했을 때 뭐 킬빌 이런 거나 서부극 이런 장르물 범죄 추리물에서 나올 것 같은 이 악기나 그 테마 그냥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뒤쪽까지 통일감을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만들었었는데 서서히 이제 그 얼개가 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약간 그 되게 이런 장르로 좀 유명한 것이 아함브람의 궁전인가? 약간 그런 거 있죠. 클래식 기타로 되게 고딕풍으로 만드는 그런 음악을 좀 처음에 만들고 싶어가지고 했던 게 뮤비가 진짜 맛있는 지였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방향성, 이런 풍을 원하셨던 게 사월리 감독님이세요? 아니면은 만빈 감독님이? 저요. 제가 좀 다 드리고 그 중에서 좀 픽을 네. 지금 소리 잘 들리셨어요? 괜찮나요? 픽을 제가 이런 좀 고딕 발라드 풍을 몇 개 드리니까 그 중에서 딱 뭔가 픽을 하셨었죠,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김사영 음악 감독님이 그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한 30곡, 40곡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떠오르는 노래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은 이제 뭐 중세, 뭐 고딕 뭐 이런 장르가 있더라고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배우님들이랑 이제 뱀파이어 장면 찍기 전에 이렇게 같이 듣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가라를 하고 싶었던 이런 게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아이디어가 솟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어쨌건 시나리오 주셔가지고 제가 전자책에 넣어가지고 카페에서 읽는데 그냥 조금 제가 가끔씩 하이가 되거나 신이 나면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떠오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읽으면서 자꾸 노래 이런 게 음악이 떠올라서 결국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시나리오 처음 읽을 때 넣어놓은 곡들이에요. 그럼 감독님은 처음에 뱀파이어 씬을 어쨌든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때 들어갈 만한 음악이 레퍼런스로 뭔가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가 없었어요. 근데 아. 이렇게 초반에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먼저 이렇게 주신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저 혼자서도 되게 많이 듣고 촬영하기 전에 그러면서 아 이거 무조건 이 톤으로 간다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디 중세 고디 비타. 예. 이 갭이 지금은 여기서는 저희가 의견이 별로 안 다른데 되게 많이 벌어지는 곡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또 여쭙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늘 너무 신이 난 게 이 저의 그 영화음악 노동에 대한 한풀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전 지금 약간 너무 신이 났거든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 곡 자체도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나혜진 배우님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저희 듣자마자 이거 왜 그 나레이션과 숨소리까지 다 넣으셨는지. 네. 일단 이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이렇게 완곡이 됐을 때 들려주셨죠 제작사에서. 완곡을 들려주셨었나요? 그랬다고 합니다. 처음에 딱 들으셨을 네, 때. 근데 저는 뭐 음감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거니 하면서 했는데 막상 이렇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우셨을까요? 부끄러운 게 있지만 그 괜히 신남도 있고 막상 들어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러하네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의미심장한 그 나레이션이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약간 저 이해해 주세요. 오늘 저의 이 하이함을 정은민의 그 FM 영화음악입니다. 뭐 그런 옛날 영화음악 라디오도 그렇고 아니면 좀 영화음악 한국 영화음악 혹은 다른 OST 들어봐도 대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함께 이렇게 스코어가 있는 그런 트랙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런 로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앨범에서도 그런 거 몇 개 넣어봤습니다. 저도 그 괜히 좋음이 그런 약간의 로망이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또 언제 또 주연으로 또 장편 영화를 또 하면서 음악에 제 목소리가 또 들어가겠습니까? 또 하시죠. 네, 덕분입니다. 그 감독님이 약간 오프닝이 뱀파이어 씬이었는데 이거 자체도 의도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이제 의도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트리트먼트에서 초고 이렇게 쓸 때 힘내야지에서 순댓국에 소주 먹다가 어떻게 처음에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다 떠오른 게 이제 뱀파이어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네, 할 말 해보십시오. 네, 일단은 계속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두 번째 곡을 김정서라는 이름이 붙은 노래입니다. 바로 영화를 보셨으니까 상상하시면서도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음악인데 저는 이게 사운드 트랙이 딱 나오고 나서 듣자마자 이거 나 횟집에서 일할 때인데 약간 이게 바로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그 좀 서정적이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음악이. 그래서 정서가 여기서 느끼는 그 복잡한 심경들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훌륭한 영화 음악이다. 너무 좋았어요. 되게 영화음악처럼 만든 맞아요. 별 안 되는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떠올랐는데 이 음악이 제가 편집본 받고 처음 만든 음악이에요. 그리고 초반에 서울에서 동해로 가는 스케치 부분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소리 없는 부분인데 그거를 보고 그냥 화면 재생해놓고 혼자 기타로 끄적끄적 쳤고 그거 자체가 지금까지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치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잘 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데모 버전을 그냥 넣게 됐고 이게 단지 이런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 장면이 그냥 주는 언어들에서 이런 연주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대구에서 서울로 이주를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고향으로 다시 가는 게 되게 싫은데 또 싫어하는 마음조차도 되게 싫고 이런 기분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는 김정석이긴 하지만 그냥 좀 제 마음처럼 만든 노래기도 한 것 같아요. 감독님의 의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곡이네요. 김정서의 정서를 따라서. 예, 그 매일 주셨을 때는
동해에 왔을 때 정서가 느끼는 그런 고립감, 그런 따뜻함 이런 게 섞여 있는 거를 표현하고 싶으셨다. 그런 게 좋아가지고 그런 횟집에서 같이 일하면서 느끼는 그런 유대감, 그리고 친구들하고 또 술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는 딱 이거 듣자마자 진짜 어디론가 가는 여정에서 듣는 음악일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시나리오에 원래 좀 기차 타고 정서가 동해로 가는 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묻었어도 되게 잘 어울렸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 개인적인 팬심으로는 요 구간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좀 반복되는 사운드가 나오다가 이렇게 기타가 띵띵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거기서부터가 딱 이거는 명확히 김사월의 음악이다 이런 느낌이 탁 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여기 있는 감독님이 약간 배경은 뭐 약간 어떤 느낌이 나길 바란 음악이 있으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먼저 제안 주신 걸 바로 쓰신 거예요? 저는 한 곡 한 곡 기본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느낌으로 오면은 붙였는데 너무 잘 맞다.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더 낫게 할 것인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만 떠오르는 것만 얘기 나누고 나머지는 선물 잘 받자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예진 씨가 말씀 주신 이렇게 중간 중간에 또 들어간 하모니가 지금 버전도 있었고 약간 어쿠스틱으로 넣어주신 버전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버전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아마 3번 나오는데 그 안에서 그 미술학원 그 남자친구 만날 땐 또 어쿠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 안에서는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동의감을 줬던 것 같고요. 네,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병우 스타일로 해야지. 이병우처럼 쳐야지 하면서 했던 겁니다. 자화홍련 OST 만드신 이병헌 감독님. 이제 다음 트랙부터 제가 약간 할 말이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아지겠죠. 이제 세 번째 트랙은 김영주입니다. 이름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술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장면이 먼저 이렇게 왔죠. 이 씬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정서가 처음으로 뱀파이어로 이제 그 오프닝 제외하고요. 이제 뱀파이어로 나오고 이렇게 약간 얼굴에 사이렌 같은 빛이 자꾸 묻으면서 어디론가 가면은 몰래 집을 봐요. 아빠가 딸내미의 손목을 뜯어먹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또 밖으로 막 나가요. 나가는데 바닷가에서 아빠가 색소폰을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씬 자체들을 어떻게 이어야 될지 처음에 너무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주셨던 거는 아버지가 색소폰을 불 때 실제 그냥 어떤 뭐 금강산, 뭐 그리운 금강산 이런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이 모든 장면이 핍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잇는 거는 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색소폰까지 다 모조리 꿈으로 정서의 꿈으로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제가 오버 연출을 한 거가 됐거든요. 근데 여쭸을 때 제가 침범을 했을 때 괜찮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다
라고 하셔서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 의도로서는 이 뱀파이어 아빠 부분에 그 색소폰 소스 같은 걸 겹쳐서 그냥 꿈으로 거기까지 다 밀고 그냥 이 시퀀스 자체가 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이 장면? 이 장면을 이제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이제 정서가 횟집에서 이렇게 다시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버지랑 가족들이 이렇게 돈으로 얽혀 있고 또 동생도 자기 어렸을 때처럼 착취당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의 이제 꾸는 정서의 꿈, 정서 나름의 해석 이제 이렇게 이제 느끼시고 봐주시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실제로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하평 해변에서 그리운 금강산을 이렇게 부르고 그걸 정서가 다시 듣게 되고 그리웠던 그런 색소폰 그리고 그 풍경을 같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거를 뱀파이어 꿈 이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었었는데요. 사원님이 이제 중간에 뱀파이어랑 그 색소폰 씬을 음악으로 연결해주면서 아버지가 색소폰을 하평해변에서 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감정적으로 정서에 좀 더 깊은 감정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도 좀 더 깊은 그런 식으로 같이 해석이 될 수 있게 돼서 훨씬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이쪽 이렇게 제안을 주셨을 때 받아들이고 그 뒤에도 약간 이런 컨셉으로 작고 편집도 좀 거치고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죄송하기도 하면서도 스스로는 사실 약간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내가 엄청 저질렀는데 이게 오케이가 되네? 하면서 더 저질러야지 하게 된 발단이 된 곡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약간 그냥 혼자 주접이면 이 처음에 시작하는 이 신스가 그냥 사실 하나의 선율인데 이것이 정서 얼굴에 이렇게 사이렌처럼 이렇게 묻거든요. 그 고속 촬영한 게 그것처럼 이렇게 패닝을 하나의 음을 왔다 갔다 갔다 하게 해가지고 초반에 만든 거 이런 것이 그냥 스스로는 그런 식으로 처음 만들게 됐고 그리고 아빠가 손목을 물 때 그 찌직찌직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사실 종이 찢는 소리를 그 오버드라이브에 넣은 거예요. 그런 것들 혼자 되게 덕후처럼 오타쿠처럼 재밌게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그 종이 찢는 이런 사운드까지 써가면서 음악을 만드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냥 소스 샀습니다. 사신 거죠? 저작권 있는 그 소스 샀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새롭네요. 약간 약간 지질거림, 지글거림 이런 표현을 그렇게 넣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의도를? 그쵸. 네. 그 첫 곡처럼 정말 고기 씹는 소리 이런 거 말고 음. 아빠가 손목을 무는데 뭔가가 찢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그 트랙에 맞춰서 그 물 때 딱 그 소리가 나나요? 그쵸. 와. 그 중에 다시 이제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소리가 올라오는 비슷한 시점에 네, 그럼 다음 곡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곡인데요. 언니가 원하는 거 전부 다. 근데 약간 이 제목을 다 누구의 피가 진짜 맛있는지 김정서, 김영주 여기서부터 약간 그 서울 음악 감독님의 그 약간 뭐라고요? 지배 욕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있으세요. 그 제목은 어떻게 이렇게 다 짓게 되신 거예요? 약간 지어놓고 약간 그 만족스러워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제목이 다 없죠. 뭐 오프닝, 뭐 정해, 뭐 아빠 이런 식으로 해놨다가 일단 그래도 공개가 될 것이고 OST 요즘 뭐 아무도 안 듣기 때문에 그래도 뭐라도 언니 하면서 이렇게 누구라도 듣길 바라는 어그로였던 것 같고요. 다 이것은 대사에서 왔죠. 뭐 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쵸. 언니가 원하는 거 전부 다. 네, 그 딱 이 노래가 쓰인 대사예요. 언니가 원하는 거 전부 다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정해가 만들고 있는 음악인 거죠. 여기에도 되게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예. 네. 어쨌든 감독님은 정해가 만들고 있는 음악조차도 서울 음악 감독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셨을 거고 그것을 또 트랙 하나가 또 늘어나는 마음으로 또 작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심지어 영화관에서 예고편 소리 나는데 그것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여기는 뭐 몇 트랙 없지만 사실상 영화 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실내 소리겠거니 한 걸 만든 게 많습니다. 이것조차. 로고가 이래서 오늘 갈라쇼라는 것입니다. 네네, 제 갈라쇼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중간중간 기타 연주가 들어가는 게 약간 저는 그 4월 음악 감독님의 EP 드라이브가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좋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혜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런 비전이 있으셨나요? 아, 네, 이것도 있나요? 전사가 엄청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희가 만든 노래인데 감독님 말씀에선 너무 얘가 음악을 못하는 애는 아닌 거예요. 은근히 좀 하는 애인 거예요.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데 그렇다고 막 너무 막 대단한 재능은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내 원래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사실 이거 그래서 제가 되게 걱정 없이 이거 역시 그냥 유료 소스들로 막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조금 LA풍으로 스스로 만들었고 캘리포니아 동의 좀 낙관적인 스타일로 만들었고 그래서 들려드리니까 감독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옷에 이음새가 듬성듬성한 느낌이 다 느껴져서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설퍼서 좋다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너무 어설프진 않고 그래서 아 그래 하면서 일단은 영화에선 플레이를 하게 하고요. 이 정도로 길게도 안 나오고 계속 오토메이션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완성도 때문에 이거는 OST에 안 넣으려고 했는데 감독님 이거 너무 좋아하셔서 야,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 생각했고 넣어달라고 하셔서 넣었어요. 이것도 그 산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하나 받으신 거네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정혜의 어떤 활기와 정혜의 캐릭터가 이 곡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좋았는데 사원님 입장에서는 그 음악인으로서 그 음악의 퀄리티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또 이렇게 낮은 거를 이렇게 내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체감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뭐 이랬었습니다. 저도 이거 그냥 그 정혜라는 진영 배우랑 같이 인스타그램에서 요즘에 다 릴스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경음악으로 이걸 진영이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벌써 우리가 쓸 수 있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만들었는데 릴스에 너무 재밌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마다 약간 하트 나오게 여기서도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음악인 것 같습니다. 릴스에 잘 어울리겠네요. 진짜. 네, 릴스에 잘 어울려요. 그런 음악이네요. 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한풀이 할 거 없으십니까?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북이 생일입니다. 여기도 저는 무조건 그 정서의 그 정서를 대변하는 음악이라고 너무너무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약간 욱 올라올 때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둥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영화 음악 라디오 하시는 김세윤 작가님이랑 같이 이 GV를 했었는데 사울 감독님이 그 이제 제가 막 그 오락실 같은 데서 제가 막 이거 막 다 치고 다니잖아요. 그런 낑깡 하는 소리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제가 그렇게까지 막 아주 설계한 건 아닌데 네. 그게 잘 어울리게끔 하고 싶었던 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펀치드럼 클러브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되게 산만해가지고 막 이런 거 다 쓰러뜨리고 다니는데 그 음이 너무 안 잡혀요. 그것까지 포함하는 음악을 존 브라이언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씬 안에서 음악이랑 현장음이랑 같이 있어야지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음악도 사실은 이렇게 듣는 것보다 영화 안에서 듣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 경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약간 추구미로 만든 음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촬영할 때는 약간 이게 잠깐 그냥 토닥토닥임, 약간 투닥투닥 요 정도로 느껴진 거예요. 그냥 영화관에서 쫓아다니고 그 팝콘도 우리가 이걸 쓰러뜨리면 이게 뭔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막 하면서 이렇게 좀 쌓아가면서 만들었는데 음악이 이렇게 좀 본격적인 추격전 같은 음악이 들어오니까 이 씬의 어떤 그 베리에이션이 훨씬 더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엔드점이 피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맞아요. 자연스러우려면은
이 정도까지 높여줘야지 피가 나왔을 때 안 어색하고 근데 피보다 더 오버하면 이건 또 웃겨지기 때문에 네 맞. 약간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이 귀걸이 딱 뜯을 때 음악이 엘베 타서 딱 끝나나요? 아니면 이거 딱 뜯을 때 끝나나요? 딱 그게 딱 하면은 아빠 소리 내고 아, 네 엄마 좀 쉽다 교육 잘못 시켰나 보다. 최명이 니네 엄마가 되게 잘못 키운 것 같네. 그 어쨌든 엔드 지점까지 음악이 철저하게 딱 맞아서 떨어지는 그게 너무 이거 다 이제 이걸 하려고 막 공부하면서 들으니까 야 이게 다 설계가 되어 있네 하면서 좀 감탄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거 화면 보면서 이렇게 친 거라서 그냥 그 클릭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잘 친 버전을 검사 맡았는데 빠꾸당해서 역시나 이것도 그냥 처음 버전으로 돼버렸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작업 컨셉이 불균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랑 이렇게 하면서 정서의 이런 여정이 좀 생경함이 관객들도 같이 느꼈으면 하고 촬영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좀 각 개인의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잘 같이 어우러지는 느낌이 났으면 한 것도 있고 불균질한 게 잘 관객에 전해졌으면 하는 게 있어서 오히려 이런 약간 어긋나고 좀 실수처럼 보이고 하는 것들이 살았으면 했어요. 저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괜찮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뭐 지난 트랙이지만 김정서 같은 경우에는 제 옛날 작업실에 그 차음 방음이 안 돼가지고 바깥 소리도 막 다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것이 사실상 영화랑 어울리는 선택인 거예요. 엄청 진공의 상태에서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그런 느낌이 안 어울리는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스타일들이 되게 잘 맞으셨네요. 그러게요? 음. 맞았습니다. 네, 역시 다 운명이죠. 그 제가 이런 질문을 써놨는데 영화 음악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정혜가 어쨌든 음악을 계속 해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나 봅니다. 그냥 뭐 들어오니까 했고요. 안 들어와서 안 하는 거고요. 근데 막 제가 너무 못할 것 같은 거나 안 하는데 저는 그냥 지금까지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했고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재밌는 영화들이 서울 감독님에게 많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저도 예전에는 아예 그치만 뭐전더 안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저번에도 저희 첫 집이 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디놈이 볼 때도 영화계가 너무 어려워서 영화계가 보실 때도 인디놈들이 어려워 보이겠지만 제가 막 고사고 이럴 게 아닌 것 같고 우리 모두 잘 돼야 되는 상황 같아서 뭐든 들어오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네, 서로 상조해야죠. 제가 이렇게 모더레이터도 보고 각자 잘 살아남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6번째 노래까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목소리. 이게 사울 음악놈이랑 약간 그냥 사석에서 만나면은 이분이 정말 드립을 많이 치세요.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하나죠.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 목소리 따뜻하시더라. 네, 경연이가 하는 대사죠. 맞아. 근데 이거는 미술학원 동창들이랑 술 먹고 누워 있다가 경영이 전화 받잖아요. 그래서 경영이가 아버지 만나 목소리 따뜻하시더라. 아 그래? 근데 밑에서 꾹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데 내 심연으로 들어간 거죠. 아빠가 있는 횟집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내 심연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 스케이트보드가 엔드점이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가 드드드드 하면서 이렇게 달려나가잖아요. 그 소리에 맞춰서 약간 리플래시 같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추죠. 근데 어떻게 이 음악이랑 이 보드 씬이랑 묶일 거라고 저는 이게 이렇게 묶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 이거는 앞에서 내가 아빠 이거 듣는 때인데 이거는 스케이트 탈 때의 이거네. 근데 이게 이렇게 묶여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인가요? 일단 처음에 여기도 조금 플랫하게는 아빠 그냥 연주를 하는 씬인데 저도 이게 약간 또 이렇게 두고 가기가 싫어서 저의 약간 그 초월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가 불고 있는 게 아니고 경연이가 너희 아빠 목소리 따뜻하시더라 라는 거에 내가 우리 아빠가 그랬다고 하면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그 뭐죠? 내면 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 표현할 때 보통 내려가는 계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빠져버린 거라고 저는 그냥 좀 초월로 해버린 거고요. 그리고 또 스케이트보드까지 그 포함해서였고